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화입니다. 형님들, 자, 오늘 이야기는 라오스에서 26살 피사이를 만난 매일매일 행복한 뜨거운 남자 54살. 아, 4살. 아이고,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54세. 한국 남자, 한국 형님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은 진짜 중년 남성이라면, 중년 남성은 우리가 50대부터 중년이니까 60대부터 중년 아닌가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100세 시대니까 50대가 중년인가? 자, 어쨌든 중년 남성이라면 아주 가슴이 아주 어디만 뜨끔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가슴에 아까 읽었을 때는 내가 가슴에 뜨거울이라고 읽었는데 왜 뜨끔이라고 적혀 있지? 잘못 봤나? 자, 이 형님께서 우리 혁재 형님의 최혁재 형님께서요. 서울에서 23년 정도를 자동차 영업을 했대요. 자동차 파는 거 있죠? 근데 본인이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대요. 말주변도 없었는데 처음엔 정말 하기 싫었는데 그냥 친척이 소개시켜줘서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응이 무섭다고.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잘 팔렸대요. 영업 한 대충 해도 막 차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쏠쏠했대요. 돈이 쏠쏠하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뭐 그 돈 가지고 도박하지도 않고 뭐 나쁜 데 가지도 않고 돈은 나름 열심히 모으고 친구들한테 한 잔씩 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누나 또 남동생도 하나 있고 용돈 주고 그래도 돈이 꽤 남았대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냥 모았대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만 갈수록 와, 이게 경쟁사들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아시죠? 돈 벌기가 힘들다는 거. 나중에 영업해가지고 완전 보험 영업이랑 비슷한 그거예요. 완전 너 아침 가면은 실적 압박 다 앉혀놓고 막 야, 이씨 하면서 왜 이것뿐이 못 팔고 막 지난달에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또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요? 고객들 비유 맞추죠. 예, 고객들 비위 맞춰야 돼. 예전에는 막 전화 와가지고 그 차 들어왔냐. 나를 좀 신경 써 좀 남겨달라. 막 이런 거. 제일 먼저, 뭐뭐님, 뭐, 대리님, 제 거예요. 그 차는 막 이런 식인데 지금은 얄짤없죠. 또 퇴근 후에도 한 잔 만나가지고 또, 요즘에 차 안 바꾸시냐고 좋은 거 들어왔다. 막 아시죠? 막 손 지문 없어질 때까지 영업해야 하고 실제 업무가 끝났는데도 또 업무를 해야 돼. 밖에 나가서. 그러고 집에 들어오면은 소파에 누워서 TV 켜놓고 잠든다 그거야. 근데 또 아내는 또 방에서 자고 있고 본인은 밤 막 12시 새벽 2시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감정도 관계도 완전히 식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혁재 형님께서 하는 말이 돈은 좀 벌었대요. 그런데 사는 맛이 점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 버티는 삶으로 변했대요. 그래서 아내분하고는 헤어졌대요.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장모님께서 키워주고 근데 본인이 알기로 자기 이제 전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걸로 알고 있대요. 그렇다고 자기가 뭐 뒷조사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끝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 혁재 형님께서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BNT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BNT 안에 들어와가지고 외곽 비엔티안이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뭐 그 메콩강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대요. 근데 이제 조금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메콩강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왜냐면 집 근처에 낚시터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또 낚시를 좋아해가지고요. 딱 좋다 그거예요. 근데 진짜로 본인이 사실 이제 반반이었대요. 워낙 라오스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우리 중년 형님들이 라오스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다, 이래 같이 산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보고 또 그냥 한따까리기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봤지만 본인은 반반이었대요. 그냥 뭐 좋은 여성 만나면 뭐 좋고 안 만나도 혼자 살 수 있고 워낙 스트레스가 한국에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여행정 거리에 있다가 집을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외곽에다가 집을 하나 이제 구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밥은 대부분 바깥에서 사 먹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 사 먹다 보니까 질려 이게 질리거든. 예. 한 2달간 똑같은 것만 먹어봐. 한 두세 가지 종류만 못 먹어요. 질려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오토바이 타고 한 8분 정도 가면 시장이 하나 있대요. 그 시장에 가면은 군것질할 것들이 또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인은 군것질할 것들 사오고, 그리고 이제 뭐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요리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이제 집에 앞에 있는 마트 있잖아요. 중국 마트 같은 게 있대요. 그 중국 마트에서 거기서 또 산대요. 그래서 항상 시장에 갈 때는 오토바이 주차장이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주차장에다 오토바이 맡기고 뭐 군것질 할 거 샀고, 나오면서 이제 그 뭐야 2,000깁 맞죠? 2,000깁 그걸 주고 주차비 나오고 그랬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시장을 갔대요. 뭐 맨날 가진 않았겠지만은. 근데 본인이 항상 본인은 앞으로 갔다가 앞으로 나왔대요. 근데 반대편에도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생각도 못했대요. 왜냐면 반대편 쪽은 그 생선 같은 거 막 그거 팔아요. 그러니까 파리도 날라다니고 바닥 물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대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엄청 큰 건 또 아니야. 그래서 그냥 우연스럽게 뒤로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냥 구경 한번 해보고, 시장 어떻게 그 전체적인 걸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 고기는 대체 어떤 고기 팔고 막 생선을 뭐 파나 해가지고 뒤로 오토바이를 받쳤는데, 뒤에 그 안내원이 여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자기 스타일이야. 너무 자기 스타일이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인사만 했대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토바이를 받치더니 갑자기 사바이디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여자 입장에서 좀, 좀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오토바이 맡기고 인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해. 사바이디 이것도 아니고 사바이디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매일매일 그 뒤로 해서 갔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애랑 여성분이라고 오토바이 이제 주차해 주시는 관리해 주시 여성분이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둘이 데이트를 이제 한두 번 한 거야. 데이트를 한두 번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완전 데이트인지 썸인지 모르겠지만 연락처도 받고 그러면서 연락을 했어요. 이제 메신저로. 그러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돈독 관계죠. 그렇게 이제 5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은 썸 같은 연애, 어떻게 보면은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사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예, 그게 5개월 동안 지속된 다음에 둘이 이제 남성분이 말했죠. 너랑 함께 하고 싶다고. 예, 그래서 그 남성분 집에서 같이 이렇게, 이 여성분 고향은 거기서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죠. 홍태호 같은 데서. 근데 남성분 집은 좀 무방 같은데 좀 큰 거고, 그래서 남성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죠. 여성분은 계속 이제 그 주차 일을 하고, 남성분은 대부분 시간을 낚시하면서 보내고, 그렇다고 뭐 낚시해서 물고기 잡으면은 동네 사람들도 나눠주고, 또 여자친구가 그 물고기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수입도 나름 또 좀 돼. 근데 이게 하는 얘기가, 집 월세 있잖아요. 19만 원. 이게 1년으로 했는데 월로 하면은 19만 원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밥 먹고 뭐고 같이 여자친구 데이트하고 뭐고 다 하면은 월세는 총 생활비 있죠? 생활비? 집세 빼고 생활비는 22만 원에서 32만 원. 이 정도 나온다 그거예요. 생활비는. 아니 집세 18만 원에 생활비에 22에서 32만 원이면 다 합치면 얼마야? 뭐 한 대나 뭐 많아봤자 60만 원 한 달에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본인이 고기 낚아가지고 낚시해가지고 그것도 팔고 먹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가 또 그 오토바이 주차해가지고 그걸로 또 돈 벌고, 그럼 여자친구 돈은 뭐 본인이 가족을 위해 쓰라 그렇게 한 거고. 그럼 이 정도면은 60만 원이면은 양 둘이 양 한 달 동안 양 아주 양 황제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황제처럼 하냐는데, 제가 말하는 황제라는 것은 아주 작은 소규모 어떤 마을에 아주 좀 검소한 황제. 아시겠죠, 형님들? 자, 그래가지고 또 이 여자친구 피사이가 또 이 절약을 또 기가 막히게 한대요. 그래도 시장이 있잖아. 그 얘기 해주는 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아줌마들이
팔다가 남는 거 있잖아요. 뭐 고추든 상추든 뭐 그게 양파든 뭐든 그걸 다음날 팔 수도 있지만 상태 안 좋은 것도 좀 있잖아.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주고 간다 그거예요. 그걸 준대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저기 받다 보면은 이 형님이랑 여자친구가 정말로 야채 채소 이런 것은 거의 사본 적이 없대요. 항상 그렇게 받아 온대요. 집에 올 때마다 이 오토바이를 열면은 오빠 잠깐만 안장은 열면은 그냥 거기를 가득 나온다 그거야. 그러니까 돈이 안 들지. 그러니까 둘이 데이트를 더 할 수 있죠 재미있게. 그리고 거기에 또 뭐야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형님께서 밤이다 강조하는 것이 밤이래. 우리 혁재 형님이 강조하는 것이 밤이다. 한국에 있을 때는 밤이 되면 그냥 피곤해서 잠만 잤대요. 왜냐면 영업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근데 여기 라오스에서는 매일 밤이 기다려진대요. 피사이가 같이 사는 여성분이 20대 중반이잖아요. 본인은 50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워요. 본인이 하는 얘기가 적극적이고 부드럽고 탄력 있고 뜨겁고 열정 있고 그리고 본인을 남자로 만들어준 그 애교가 아주 대단하대요. 애교가 너무 넘친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중독이 됐다 그거예요. 50살 중반에 이런 밤을 다시 경험하게 될 줄은 본인이 상상도 못했다. 그 밤뿐만 아니라 모두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에는 이 혁재 형님을 만나가지고 더욱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혁재 형님께서는 라오스에 와서 비로소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혁재 형님께서는 결혼식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실제로는 결혼식 올린 다음에 혼인신고 다 모든 것까지 다 할 생각을 본인은 갖고 있대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이제 먼저 떠나면은 돈까지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이후 일이죠. 사람의 일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을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고 너무 좋다 그거예요. 이런 여성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혁재 형님께서 한국 중년 남성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지금 한국에서 지치고 외롭고 밤마다 공허함을 느끼는 50대, 60대 형님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오스에 오세요.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여성을 만나 가슴 뛰는 설렘을 느끼고 매일 뜨겁게 사랑받고 따뜻하게 안기고 이게 진짜 은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와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저도. 자, 그리고 댓글 아싸 1바, 2바, 3바, 4바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하루에 2번. 그리고 저 밑에 가고 싶다 라오스. 감사합니다. 예전에 또 댓글들 이제 왜냐면 제가 뭐 어전 올린 사연만 뿐만 아니라 예전 거 올린 것들 막 2년 전에 올린 것들 1년 전에 올린 것들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댓글이 또 달려 있더라고. 저는 또 그걸 또 미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 요즘에 봤어요. 예.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형님들 라오스가 괜찮다. 예, 라오스가 괜찮아요. 가끔 이제 병원 문제 좀 그런 문제 요즘에 근데 라오스도 점점점 병원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외국계 병원 특히 이제 태국 쪽에서 설리반 병원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베트남 이런 병원들이 은근히 괜찮아요. 또 의사들도 자국 나라 의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괜찮고 그리고 라오스 유독히 또 약이 싼 것들이 제네릭이 싼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 라오스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한국만큼 뭐 제조 설비가 뭐 엄청나게 좋아서 막 그런 건 아니어도 제네릭 같은 경우 어차피 직수입으로 막 중국이나 베트남 막 이런 데에서 막 싸게 막 들어온 것도 인도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뭐 약이 필요한데 한국에도 제네릭 약 뭐 이 열알 들어있는데 뭐 4,000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막 1,000원이면 사버리니까 그런 것도 괜찮아요.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뭐 그런 게 뭐 불편하다면 어떻게 살아
그러잖아. 한국에서도 뭐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데 살다 보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불편한 것이란 것은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라오스에서 마음이 편해진다? 그럼 이건 불편함이 없죠. 왜? 마음이 편해진 것이 엄청나게 커지면 불편한 것은 불편함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것이 편안함 중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으로 변할 수도 있을 정도로 불편함이 장점으로 변할 수도 있다. 자, 형님들, 라오스 출발하십시오. 물론 비행기 표는 좀 비싸지만. 자, 그럼 형님들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